경향신문이 성완종 전 회장과의 통화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죠. 2분 20초짜리 파일인데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재 국무총리인 이완구 총리가 3천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이완구 총리도 초강수를 뒀습니다. 돈을 받은 증거가 나오면 목숨을 내놓겠다. 총리인 자신부터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사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이완구 총리, 두 사람의 관계가 좀 궁금해지죠. 일단 두 사람 모두 충청 출신 정치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완구 총리는 1950년 충남 청양에서 태어났고요. 성완종 회장은 1951년 충남 서산이 고향입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의 마당발로 통하는 성 전 회장이 잘 나가는 관료 출신 정치인은 이 총리와의 친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소 신경을 쓰지 않았겠느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친분의 정도에 있어서는 두 사람의 말이 엇갈립니다. 이완구 총리 측은 성 전 회장이 주도해서 만든 충청 출신 정제 언론계 인사들의 모임인 충청포럼에 가입하지 않았고요. 이 총리가 충남지사를 할 때 경남기업이 태안군 안면도 개발사업 입찰에서 탈락하자 소송을 낸 사실을 거론하면서 불편한 사이라는 점도 강조합니다. 하지만 성 전 회장은 사망 직전 인터뷰에서 이완구 총리가 사실상 사정 대상 1호라며 격한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돈을 줬다는 쪽과 받지 않았다는 쪽, 어느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요? 이슈대담에서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 문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세 분 나와 계신데요. 경찰서장 출신이시죠. 박상윤 변호사, 그리고 이양수 정치평론가, 최영희 시사평론가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저희가 조금 전에도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오늘 새누리당의 최고위원회의 결론이 총리부터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검찰 측에서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수사는 수사의 논리대로 할 것이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뭐라고 하든 간에 우리가 정해놓은 순서대로 간다. 어떻게 보세요?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수사 누가 합니까? 지금 새누리당이 총리부터 수사해라. 이 자체부터가 수사에 간섭을 하는 거죠. 이런 말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수사는 예. 먼저 증거 수집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계자 조사부터 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혐의점을 잡고 마지막에 그 혐의점 있는 사람을 조사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혐의점 있는 사람도 변명을 할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변명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 수사에는 룰이 있습니다. 이 룰을 깨트려가지고 우리부터 수사해달라. 높은 사람부터 수사해가지고 빨리 혐의점 밝혀달라. 이 자체부터가 수사에 대한 간섭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네. 예.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정치적인 사건이잖아요. 결국은 정계에서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정계에서 벌어진 사건. 그리고 또 재보선이 앞에 있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검찰이야 유죄와 무죄, 혐의를 밝혀내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지만 예. 지금 민심이 요동치고 있는 과정인데요. 예. 아까 이제 이 한화갑 대표님하고 말씀 나누셨지만 이게 선거에 대한 뭐 여당 선호, 야당 선호 또는 다당제, 삼당 선호 이 문제가 아니고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게 지금 나라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국정에 대한 걱정을 국민들이 하고 있는 마당인데 왜냐하면 지금 정권 실세가 다 거론되고 있는 마당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국민들의 동요를 조금 이게 잦아들게 하기 위한 예. 노력은 필요한 것 같아요. 정치적인 노력은. 그러면은 지금 8분인데 그 순서가 매겨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메모지에 있는 순서대로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가나다 순으로 네, 하는 것도 물론 아니고. 지금 가장 많이 좀 정황이 드러난 분은 홍준표 경남지사인데 홍준표 지사를 한다고 해서 나머지 7분은 줄 서서 대기해 이럴 건 아니잖아요. 10명의 지금 특별 이 수사 팀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안에 또 필요하면 인력을 더 보강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다면 저는 총리를 우선순위로 놓고 수사하는 것도 이게 절대 안 될 일은 아니지 않느냐. 검찰이 그렇게 가닥을 잡아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제 생각은 좀 이렇습니다. 지금 돈을 준 사람은 고인이 되셨습니다. 받았다고 지금 그 이야기되는 사람은 안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다면 증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2013년에 선거 캠프에 가서 현금으로 3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선거 캠프에 CCTV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녹음할 수 있는 시설이 있겠습니까? 증거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총리를 지금 당장 불러서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해도 뭔가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총리의 어떤 죄를 묻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는 뭐 여러 가지 정황이나 장부라든가 추가적으로 수사 논리대로 한다. 예, 수사를 어떤 증거라든가 장부라든가 이런 것들 어떻게 압수수색이나 이런 걸 통해서 더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부르게 될 확률이 높고요. 지금 여당에서는 총리부터 수사하라고 한 것은 빨리 이 문제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수사의 속도를 좀 빨리 빼기 위해서 이제 검찰에 좀 빨리 해주기를 바라는 거고 야당은 사실 천천히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아 그럼요. 예. 총선까지 이 전국을 끌고 가면은 아무래도 그러면 내년 총선에 유리하다고 굉장히 판단할 겁니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성완종 회장이 자기 사정 1호, 그러니까 1호로 잡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정으로서 1호 대항돼야 할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완구 총리라고 했습니다. 그건 이제 고 성완종 그렇죠. 전 회장이 말씀하신 예, 거죠. 성완구 전 회장이 말씀하시죠. 어떻게 보면은 성완종 회장이 가장 서운하게 생각하고 자기에 대한 수사의 시작도 그 이완구 총리가 지시한 걸로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리를 빨리 수사를 해가지고 끝나면은 이 모든 수사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수사는 그보다는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겠습니까? 이 3천만 원이라는 돈, 주장하는 돈, 이 3천만 원의 출처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리고 그거를 전달했을 때 누가 전달해 주었느냐, 측근이 누구냐, 그리고 거기에 갔을 때 혼자 갔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전달해 주었을 때 누가 있었느냐, 이런 것부터 조사를 한 다음에 총리부터 해야죠. 예, 총리를 부르던가 해야죠. 이완구 총리가 정말 돈을 안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건 당연하죠. 고인의 주장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안 받을 수 본인은 지금 목숨을 내놓겠다고 얘기를 예, 하는데 목숨까지 걸겠다 예, 했습니다. 목숨을 내놓겠다고 네.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안 네. 받을 수 확률. 그래서 당연히 이완구 높죠. 총리가 안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사실은 뭐 죄를 물을 수 없는 거고 만약에 만에 하나 받았다 치더라도 둘이만 있는 공간에서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저는 이 문제도 사실은 굉장히 그 검찰에서 기소를 어떤 이어가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단편을 좀 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예. 보면 50분의 녹취가 있잖아요. 예. 경향신문이 계속 시리즈가 나올 거 아닙니까? 아마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는 오늘 이 제1호 사정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피상적인 얘기만 나왔어요. 욕심이 많은 분이다 이런 증언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왜 나쁜지에 대한 왜 또 서운한지에 대한 또 이완구 총리가 왜 문제라고 고 성완종 전 회장은 생각했는지에 대한 예. 내용들이 아마 녹취 어딘가에 들어있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겠는가 한번 짐작을 해봅니다. 박 변호사님이 충청도 두 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충청도시죠? 예, 예, 예. 이완구 총리께서는 청양 출신이시고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고 성완종 전 회장께서는 충남 서산 서산입니다. 출신이시죠. 예, 예. 어디세요, 근데? 저는 고향은 예. 부모님 고향은 홍성입니다. 여기 두 군데하고 또 다 다르. 아니 여기 청양 있고 홍성 있고 그 다음에 서산이 있습니다. 이 중간에 가운데 계시네, 중간에.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총리급이시네. 이렇게. 근데 어쨌든 좋습니다. 지금 근데 아까 우리 하나갑 대표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총리부터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결론이라는 것은 진짜로 검찰한테 당신네들 총리부터 수사하셔가 아니고 우회적인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말해서 총리가 스스로 빨리 거취를 결정을 하라는 그렇습니다. 뜻이다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석엔 동의하십니까? 이 세 분? 저는 동의를 하죠. 오늘 긴급 최고위를 예. 1시가 좀 넘어서 모일 때 갑자기 그 의제가 긴급이죠. 뭐냐 궁금할 거 아닙니까 기자들이 바로 보도된 게 뭐냐면 이완구 총리의 거취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예. 긴급 소집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마땅하냐 사퇴라는 것이 마땅하냐 이런 얘기가 갑론을박 됐는데 예. 직무 정지가 우리의 지금 현행 법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청와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가 민경욱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 16일 목요일에 해외 순방을 11일을 떠나시는데 예. 국무총리까지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면 국가가 마비되는 거 아닌가. 정부가 이런 우려를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는 정황을 지금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이미 나올 이야기가 다 흘러나왔습니다. 거취에 대한 이야기가 사퇴 이야기도 여당 내에서 거론됐죠. 야당이야 당연히 또 주장하고 있지만
직무정지라는 방안도 이제 검토를 했죠. 그 직무정지도 사실 법적인 근거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네. 하지만 그럼 법적인 정치적인 근거가 없는 걸 검토를 뭐 한 얘기를 것은 합니까, 이게? 야당이 오히려 여당이 오늘 끝맺지 못한 말을 대신해 줬는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얘기가 그거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시오. 두 분에게 얘기를 했는데 이완구 총리와 이병기 현 비서실장에게 스스로 거취를 결정함이 마땅하다. 근데 거취를 결정하라는 말은 사퇴하란 말이죠, 결국은. 아니 이거는 개인의 명예가 달린 문제입니다. 예. 물론 수사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총리니까 총리를 현직 총리를 검사가 조사한다는 것이 심적 부담을 느낄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총리라는 직함을 던져놓고 조사에 응해야 한다. 이게 논리고 어떻게 보면 수긍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총리라는 직책을 가지고 조사한다고 그래가지고 과연 검사가 부담을 느낄까요? 온 국민이 다 지켜보는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검사가 이 사건을 볼 때 과연 공소 유지가 가능하냐 이겁니다. 심증은 가지만은 물증도 없고 또 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죽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그런 진술 외에는 없습니다. 예. 이럴 돌아가신 경우에 분이, 그렇죠. 돌아가신 분이 예. 그러면은 이 진술을 갖고서 과연 검찰은 항상 수사의 목적은 공소 유지거든요. 기소를 하는 게 목적입니다. 기소가 유지가 가능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가 상당히 고민을 할 겁니다. 이런 사례가 별로 없었습니다. 네, 저도 지금 공감하는데요. 문무일 검사장이라고 하는 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팀장이죠. 예, 문무일 그 수사팀장이 과연 총리라고 해서 죄가 있는데 압력을 느끼고 그 죄를 없는 것처럼 할 수 있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예. 지금은 검찰로서는 총리가 죄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잡아내야 검찰이 사는 길이거든요. 예. 그래서 최선을 다할 거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국무총리 직무정지 문제에 대해서 새누리당에서 의논을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굉장히 선언적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이 다 법 만드는 사람들인데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은 어떤 좀 새로운 신호, 이완구 총리로 하여금 좀 생각하게 만드는 어떤 신호가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저희가 얘기하는 동안 그래픽이 나갔는데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이완구 총리는 고향이 충남 청양이고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께서는 충남 서산 출신이다. 이 점을 다시 분명히 바로잡습니다. 근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박 변호사님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이완구 총리의 명예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완구 총리 입장에서는 명예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총리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퇴를 했을 경우에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분이 어떤 인정하는 모습이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억울한데 사퇴까지 하면 더 억울해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죠? 그리고 어떤 예. 뚜렷한 물증도 안 나왔습니다. 예. 메모지에는 액수가 안 적혔어요. 예. 다만 성완종 회장이 돌아가시기 파일은. 전에 녹취 예. 파일만 있습니다. 이것만 갖고서 내가 어떻게 돈 받았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앞으로 수사가 이제 이루어질 텐데 이 수사에 있어서의 관건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아직 찾지 못한 장부라고 생각합니다. 성완종 장부가 있다. 네, 저는 장부가 있을 거라고 이제 느껴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성완종 회장이 꼼꼼하고 굉장히 그 기록을 좋아하는 것으로 지금 이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망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일일이 그 만난 사람들 정치 활동을 했던 것들을 적어놓은 거라든지 그런 거 그리고 비자금의 규모라고 하는 게 지금 상당히 큰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그런 비자금이라든지 그 횡령 배임한 그런 돈들을 어디에 썼는지 본인만 아는 곳에 적어놓지 않았을까. 그리고 주변에 지금 최근에 그 주변 지인들의 진술이 그걸 좀 뒷받침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많은 아마 분량의 장부가 있을 것이다라는 진술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렇다면 그것을 측근이 갖고 있는지 가족이 갖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도 어디에 비밀 장소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만약에 발견됐다 그러면 거기에 상당히 귀추가 주목됩니다. 저는 장부가 발견돼도 공소유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장부가 신빙성 있는지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또 측근이 제일 중요한 건 측근입니다. 돈을 마련했던 사람
그리고 돈을 전달했던 사람, 돈 전달 과정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그리고 그 측근이 진술이 공정하느냐. 그래서 이게 수사가 어려운 겁니다. 비망록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비망록의 스케줄표대로 과연 만났느냐. 이건 자기가 일방적으로 적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사가 공소 유지를 목적으로 생각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수사다. 설사 검찰이 기소한다 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날 수 있습니다. 불충분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근데 과거의 수사 뭐 큰 대선 자금이라든지 과거의 정치권을 강타했던 사건들을 보면 거의 장부들이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장부들을 가지고 동선을 체크하고 맞습니다. 그 장부들에 나온 식당 주인이라든지 그 웨이터라든지 그 사람들한테 탐문을 하고 그 장부의 기초에서 그 장부를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는 과정에서 확인된 건 기소를 했고 확인하지 못한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를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시작은 그 장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사실 지금의 메모만으로 수사하기에는 정말 그거는 뭐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고인이 돌아가기 전에 주변 분들한테 말로 전달한 거는 사실 그거는 증거로서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뭐 수사가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얼마만큼 그 증거 자료들을 확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공소 유지를 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상황 아닌가 두 싶습니다. 분 다 이제 거긴 공통적이네.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주로 팩트 또는 이제 법적 증거 중요하죠. 법적 처벌을 위해서는 중요하고 과거에는 CCTV가 없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장부와 그다음에 돈의 흐름에 대해서 증인들의 증언이 주로 법정에서 많이 채택이 됐었죠. 근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뭐에 좀 주목하고 싶냐면요. 처음에 8분이 메모가 나온 날, 불과하게 지난 목요일입니다. 오늘이 화요일 밤인데 그 한 주말을 지내면서 말들이 바뀌시는 것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혹시나 정말 받은 것 아닐까 하는 이건 심증이라고 하죠.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건 물증이고요. 또 어떤 거냐면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 첫날 보도에 전원되기를 제가 육성으로 들은 건 아닙니다만 보도에 홍준표 지사의 말이 따옴표가 나와서 그 이름조차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지금은 아는 분이라고 인정을 하고요. 고마운 분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만났던 것도 시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났던 정황도 나왔어요. 그럼 처음에는 완강한 거부를 했던 분, 지금 홍문종 의원 같은 분은 한 푼이라도 받았으면 정계 은퇴하겠다. 그다음에 지금 이완구 지사는 더 센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목숨을 걸겠다. 저는 이게 정치인의 수사학, 총리가 얼마나 중요한 책무인데 내가 이 소환하면 조사에 응하겠지만 총리직을 내려놓을 수 없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다. 오늘도 기자들에게 크게 일가를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커져요. 왜냐하면 작은 거짓말들이 자꾸 드러나고 있거든요. 뭐냐 하면 나는 2012년 대선에 관여한 바가 없다. 대선 유세하시는 사진과 영상이 다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도 회피하기 위한 이야기들 하시지만 예를 들면 나는 그 사람과 가깝지 않은 사이다. 지금 영상 보세요. 얼마나 가까운 표정과 모습으로 붙어 앉아서 옆구리 툭 치고 만약 가깝지 않은 사이면 그런 제스처가 두 분 사이는 가깝지는 않은 거. 그러니까 가까운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완구 총리가 주변 사람한테 고 성완종 전 회장에 대한 언급을 좀 어떤 부정적인 언급을 한 거를 네. 했다라는 그런 그래서 지인들의 거기에 얘기가 대한 나오고 정황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예. 일정 기간 알고 지내셨는데 다 연세가 있고 기업인이자 정치인이시니까 문제는 이분들이 가까웠던 때도 있고 따로였던 때도 있고 충청 포럼에 이 총리는 분명히 가입되지 않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또 정황이 이런 게 나오는 거죠. 뭐냐면 지난 인사청문회 때 정말 가까스로 총리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우여곡절을 겪고 충청 민심에 힘입어서 됐는데 충청 민심을 이끌어낸 사람이 어찌 보면 고성완종 전 회장이었다라고 하는 아니, 정황도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일방적인 주장이고요. 이 이완구 총리 얘기 들어보면은 그건 아닙니다. 성완종 회장이 측에서 전부 다 플랜카드를 다 준비했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너무 얘기죠. 그렇죠. 그건 아직 그 성완종 회장에서 얘기도 하는 내용을 갖다가 그렇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완구 총리가 충청권의 충남도지사도 했고 충남지방경찰청장도 했고 국회의원도 했습니다. 당연히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당직자끼리 옆에서 앉을 수도 있고 손 만질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아주 친밀하다 이렇게 단정해서는 안 그러니까 된다고 아주냐 생각합니다. 아주가 아니, 아니냐 둘 뭐냐. 사이는 충청권에서 경쟁하는 사이였지 경쟁하고 가깝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얘기들이 많이 네. 나오고 플랜카드 있더라고요. 문제도 사실은 그게 3억 5천이나 듭니다. 우리가 대략 계산해도 7만 원씩 5천 장이면 3억 5천인데 그러니까 당시에
그 충청 포럼의 재정 상황, 즉 경남 기업에서 후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고려한다 그러면 전혀 100만 원, 1000만 원 지금 갖다 쓰는 것도 허락받고 써야 그러니까 되는데 굉장히 3억 이게 5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물증과 상황이죠. 심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지금 플래카드 얘기를 제가 꺼내질 않았어요. 뭐냐 예. 하면 충청권에서 총리가 나와야 하지 예. 않겠습니까 하고 지역 유지들과 함께 우리 이완구 총리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도록 밉시다. 우리 여론을 조성합시다. 이런 것도 돕는 거죠. 사실은 꼭 아니, 돈을 근데 뿌리고 뭐 플래카드 그렇게 다는 했는지는 것뿐만 건 아니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네. 거니까 지금 일단 그런 거는 추론이고 어떻게 됐던 간에 앞으로의 이 수사 방향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는 일단은 사실 전 국가를 위해서도 총리직을 또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도 빨리 털 거는 털었으면 좋겠어요. 수사의 논리대로 수사하는 것도 좋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총리부터 어떻게 좀 속시원하게 좀 아닌 게 드러나가지고 그죠? 진짜 총리가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하루빨리 좀 보고 싶어요. 수사에 협조하는 게 중요합니다. 유족부터 수사에 협조해야 됩니다. 성완종 회장 측근부터 수사에 협조해야 됩니다. 또 그 이완구 총리나 8-8명의 분들도 적극 협조해야 됩니다. 협조하고 검찰에서 응하는 거 예를 들면 필요하면 거짓말 탐지기 합시다 했을 때 응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정치 얘기가 좀 아닌데요. 그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관한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근데 본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일종의 사기 사건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일단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예,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만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군사 비밀 조직에 채용해 주겠다. 아 이게 자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너무 황당하잖아요. 무슨 뭐 저 요새 킹스맨 영화가 있죠. 킹스맨 뭐 네. 이런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거액의 사기 인각을 뭐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이런 거 가끔 보세요. 아이, 서글픈 현실입니다. 왜 이런 게 이게 나왔을까요? 내용을 좀 일단 좀 그러니까 국방부 산하 비밀 조직 군무원으로 특별 채용을 시켜주겠다고 하면서 한 사람에 수백만 원씩 받는 수법으로 60명에게 5억 5천만 원을 챙겼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김 전 실장 이 사기꾼들이 김 전 실장이 명예회장으로 있는 비밀 조직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게 발생했을까요? 김 실장의 어떤 그런 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대일에 가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게 의심이 나면 어디다 확인해야 되느냐? 이게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 비밀 조직이랬는데 그럼 어디다가 그런데 누가 그렇죠. 비밀 조직의 명예회장이 그런데 되는데 어떻게 연락해요? 근데 그거는 비밀 조직이랬는데. 사기꾼들이 꼭 자기에게 속아 넘어갈 대상만을 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소위 말하는 사기꾼들이 말하는 눈먼 돈들이 많다. 참 안타까운 근데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김기춘 실장이 뭐 베일에 가려졌다 이런 것보다는 그게 아니고 비밀 조직이랬는데 거기가 김기춘 전 실장이 아니라 누가 이 네. 명예회장이라도 그 비밀 조직이랬는데.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이 문제는 우리 사회에 아직도 권력과 힘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막연한 어떤 추측, 예. 잘못된 기대 그런 것이 만연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것이 바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지난해에도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했죠. 청와대 현역 비서관의 이름 유명해진 네, 맞아요. 예전에 이제 대통령이 의원 시절에 모셨던 네, 보좌관부터 취직도 했잖아요. 월급도 취직도 받고. 했죠. 그것도 대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예. 뭐 KT라든가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에 취직해서 또 일정 기간을 다녔어요. 또 옮기기조차 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먹히는 사회. 과거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 이름을 팔아서 호의호식하고 다니던 사람들이 자유당 정권 시절에도 있었는데 이게 지금 반세기 이상이 지났는데도 이런 일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그런 이 일이 권력지향적인 성향이 아니, 강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하는 실제로 생각이 그런 일이 듭니다. 없는데 실제로는 정치인이나 권력자들이 예. 뭔가 하더라도 실제로 그런 것들을 실현시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그게 가능할 거라고 보는 게 문제라는 그게 거죠. 그러니까 옛날 기억을 일반인들이.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현실의 기억을 가지고 현실의 생각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면 그런 일이 속지 않습니다. 네. 근데 과거에 들었던 거,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니까 이제 그런 건데 어쨌든 씁쓸한 현실입니다. 그렇죠. 예,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